안녕하세요. 신혼 2개월 차의 여자입니다. 연애를 합쳐 결혼 생활 평생에 걸쳐 둘이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이 신혼에 이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제 마음도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어디다가 말은 못하겠고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친정부모님께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남편과는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이렇게 엄마 사랑하는 효자의 대들보인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챈 제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입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다. 노후는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 입으로 외치던 사람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때쯤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라고 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실 남편 나이 정도의 연봉이면 보통 그 정도는 모았겠구나 하는 액수입니다. 정확히는 그 정도 모았겠다 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낸 부분에 대해 자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 엄마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돈 안 써도 되게 회사 점심 도시락도 다 싸주시고 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본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차로 15분은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아침마다 그 거리를 오가면서 남편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셨다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속으로 어머님이 대단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럴 거면 본가 근처에서 자취하는 것부터 그만하지 그랬냐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점심값 아끼고 월세로 낼 돈까지 아꼈으면 진짜 큰 돈을 모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시댁에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던 방의 책상이며 침대까지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교통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자취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었거든요. 저 또한 결혼하겠다고 모으던 건 아니지만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하다 보니 모여있는 돈이 상당히 많았고 액수 또한 남편하고 비슷했어요. 제가 취직 실패하면서 2년 정도를 직장 없이 취직 준비만 하던 때가 있는데 남편이 군대 다녀온 기간하고 치면 취직 시기는 서로 비슷했기에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사실 남편이 그만큼 돈을 모아놓았다고 해도 큰 액수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어디 자랑할 만큼 엄청 큰 돈을 모아놓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을 모으는데 어머님 공이 컸다고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하고 말았지. 그 말이 곧 어머님의 노후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려던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적당하고 저나 남편이나 동갑내기이지만 홍기가 찼다면 충분히 찬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양가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게 돈 말고는 따로 없다 보니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참일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평소에도 매일같이 등산을 즐기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던 건강한 분이셨다는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시댁 쪽에서 결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지요. 급박한 상황에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저희가 살게 될 신혼집이 시댁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깝지는 않죠.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점심 도시락 싸준다고 매일같이 15분 거리를 오고 가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하루하루 약해지시다가 결국 아들 장가가는 모습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 뭐가 급해서 아들 장가가는 것도 안 보고 가냐며 오열하시다가 잠깐 정신을 잃으실 정도로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슬펐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장례식 참석 후에 자연스레 시댁에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저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자세로 나오셨어요. 당신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다고.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 홀시어머니 부담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반대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였다고 생각해보니 정리가 빠르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영원히 제 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떠나실 때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니 부담이 된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신혼집은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알아봤고 계약도 다 끝나버린 상태고 끝전 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박해오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장례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경황이 없는 건지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날짜를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때까지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줬는데 남편은 알았다고 중얼중얼 대답을 하고 정작 돈을 보내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반반하기로 한 건데 계약일이 다가오니까 저도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친정어머니께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친정어머니께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남편 쪽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 노력했습니다. 때마침 친정부모님께서 목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둘째인 저까지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서 서울의 40평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겠냐면서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시고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셨거든요. 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셔야 하나 아니면 어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던 찰나라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에 괜히 남편네 심란할 텐데 돈 필요하다고 물어보지 말고 일단 그 돈으로 집부터 매매해 놓으라 하셨습니다. 차라리 친정부모님께서 그 돈을 해주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남편을 압박해 돈을 빨리 받으려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당장 쓸 곳이 있는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친상인데 지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 또한 정신이 아닐 거라며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준 덕분에 별 탈 없이 해결되기는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마음 추스르거든 제때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값은 해결도 짓지 못하고 저는 아버지 손잡고 신부 입장을 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도 사진 촬영하는데 이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시니 결혼식장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아니구나 싶어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쉽사리 입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신혼집에 들어와 살림까지 차렸는데도 남편은 집값에 대해서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 추스르는 거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자기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을 테고 둘이 모아서 겨우겨우 금액 맞춰서 들어가기로 한 집인데 그 집에 아무런 저지 없이 들어와 살고 있으면 당연히 돈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솔직히 이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알고 저러는 게 분명한데 억지로 말을 꺼내지 않고 있으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아무리 친정어머니께서 돈 쓸 일이 없고 그냥 기다리자고 하시지만 이거 뭐 졸지에 반반 결혼하기로 해놓고 집을 한 채 해가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투자라는 게 언제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돈을 손에 쥐고 계셔야 어디 상가를 매매하든 아파트를 매매하든 하실 텐데 그때 가서 친정어머니가 그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아쉬운 소리 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원래대로라면 돈을 뗄 필요도 없으셨는데 목돈 마련하시려고 대출받는 모습도 상상이 가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을 안 꺼낸다면 제가 말을 꺼내는 날이 오지 않겠나. 시간 문제인 일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 쪽에서 치렀어야 했을 돈인데 왜 그걸 가지고 저희 쪽에서 돈은 돈대로 서놓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집 잔금 어떻게 치렀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 알고 있는데 일부러 말 안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 남편이 못 들은 척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자식이 일부러 돈 이야기 나올 때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물어봤습니다. 잔금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치른 거 알고나 있었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남편한테는 부담감 좀 느끼라고 더 부풀려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신다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서 지금 쓸데없이 엄마 앞으로 매달 커다란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살짝 과장을 해서 말했고, 아무리 친정엄마와 내 사이라도 금전적으로 얽혀있기 싫으니 하루빨리 친정어머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동안 이 집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었느냐 물어보니 아버지 일로 경황이 없기도 했고 먼저 안 물어보길래 어떻게 잘 해결한 줄 알았다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경황 없는 거야 저희도 예상했던 바이지만 무슨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데 반반하기로 한 상황에 반을 내기로 한 사람이 돈을 안 주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겠어요?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열이 받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돈을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으니 친정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곧 남편이 돈 보내기로 했다고. 친정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먼저 물어봤느냐고 하면서 마음 안 좋을 텐데 부담까지 주면 어떡하냐 하셨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소가리를 했어야 했는지 싶더군요. 상황 전달은 충분히 되었을 테니 남편이 알아서 잘 보내겠지 싶어서 2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됐거니 싶어 있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외부 업무가 있어서 일을 나갔는데 마침 그쪽이 친정부모님이 새로 이사하신 집 근처라서 오랜만에 친정부모님과 셋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가 마음에 드셨는지 두 분께서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써 동네 맛집도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데가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평생 서울 생활만 하시다가 적응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다니시고 동네 맛집 투어도 하시는 걸 보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잘 받으셨냐고 지나가듯이 친정어머니께 물어봤어요. 남편이 당연히 보냈겠거니 생각했고 그걸 받으셨냐 캐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거짓말을 원래도 잘 못하시거든요. 제 질문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시길래 혹시 못 받으신 거냐 하는 질문을 연달아 하니 제가 딱히 캐물을 필요도 없이 남편이 아직 친정에 돈을 안 보낸 사실을 대번에 눈치채고 말았네요. 이 자식을 확 그냥 하고 회사 일이고 뭐고 당장 돈 들고 집으로 튀어오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뜯어말리는 통에 그러지는 못했네요.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집에 들어가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한테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보는데 눈치를 하나도 못 챈 척 하면서 뭐가 있지?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에 보내야 하는 돈을 왜 안 보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합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 막상 자기가 취직 후부터 평생 모아온 돈인데 그 돈을 주려니까 아까웠다고 하네요. 저 혼자 살 집을 매매한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 같이 살 집인데 그게 어떻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느냐. 네 돈이 아쉬운데 내 돈은 안 아쉽겠느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네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어머니 혼자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그 돈을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노후는 각자 도생하는 거라더니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고 따졌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갈 때 시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 준비까지 다 된 판국에 왜 반반씩 결혼하기로 한 돈을 시어머니께 드려야 하냐 물으니 우리 엄마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남편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으니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만약에 시아버지가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살아계셨고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이 집에 들어간 돈 빼서 어머님 드릴 생각이었냐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정신 차릴 거라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 집의 친정 부모님 돈이 묶여버리면 두 분은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저희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이자와 월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월급은 남편이 집값이 반을 내고 반반 결혼이 성립할 때까지 따로 관리하게 될 것이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제외하더라도 생활비며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을 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남편 월급날에 남편 수중에는 돈이 5, 60만 원밖에 남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우기고 있는 게 얼마나 억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결심했다는 듯 한 대답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친정 부모님께 이자와 월세를 드리면서 살겠다고요. 단순 계산만 해도 차라리 그 집값 빨리 청산하고 지가 번 돈 가지고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할 텐데도 끝까지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어머님께 드린다고 하는 걸 보니 여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효심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렇게 앞뒤 안 가릴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저를 피하고만 계신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작 돈을 빌려주신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고 괜히 상황 이야기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또 마음 약해지셔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실까봐도 말을 못 꺼내겠네요. 남편 마음을 돌릴 만할 좋은 방법이 없나 싶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일 만에 후기 올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덕분에 저도 마음을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사실 의견을 들어볼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사건을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아실 거예요. 어머님하고 도무지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고집불통인 남편 설득하는 것보다 어머님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시길래 제가 참다 못해 그날 퇴근하면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하듯이 문자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퇴근 후에 한참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까지 갈 거 없다고 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오시겠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 집에 이미 남편이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에는 퇴근이 저보다 늦는 사람인데 제가 시어머니 댁에 쳐들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집으로 왔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집을 살펴보니 집이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렇게 다툰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집안일이고 뭐고 손도 대지 않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안방까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서랍장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정리를 하셨다 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 집 집안일을 해주실 거라고요. 그 말 듣자고 어머님을 보자고 한 게 아닌데 어머님도 하시는 말이 너희들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텐데 집안일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매일같이 오셔서 밥도 해놓으실 거고 빨래도 하실 거고 청소도 다 해주신다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꺼내는 말이 어머님께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실 테니 어머님께 월급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셔서 해주실 거고 우리 저녁 식사까지 다 챙겨주시고 뒷정리까지 싹 다 해주실 테니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리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은 여자인 저희 일인데 어머님께서 대신 해주시니 제가 벌어오는 돈에서 어머님께 월급을 드리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저희 부모님께 달달이 200만 원씩 월세로 내게 생겼으니 남편은 지 어머니 팔아가지고 며느리 집 식모살이 시키면서 그 월급으로 손해를 메꾸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앞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했습니다. 언제 누가 살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냐고. 그리고 어머님이 저녁까지 챙겨주신다면 그게 무슨 집안일을 해주시는 거냐고. 그건 합가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저녁 되면 집에 돌아가실 테니 그건 합가가 아니랍니다. 어머님도 옆에서 남편 거들어준다고 하시는 말이
혼자니까 집에서 외롭고 적적하시다면서 귀찮은 집안살림 다 해주니 저한테도 좋고, 당신도 어차피 혼자서 외로우실 거 저녁 되면 아들내외랑 같이 시간 보내니 어머님한테도 좋고, 남편도 홀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고 효도까지 할 수 있으니 이게 일석삼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시네요. 아버님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결혼도 내 돈으로 하고 집도 내 돈으로 하고 거기에 시어머니 효도까지 내 돈으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겠어서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집이 내 거고 이 사람들 돈 한 푼 들어간 게 없는데 내 집에서 왜 내가 짐 싸들고 나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반응을 당연히 예상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상도 못했다는 듯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 팔아가지고 강도짓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랬더니 저보고 말이 심하다고 둘이 입을 맞춰서 저를 탓하는데 두 사람은 솔직히 제가 말만 심하게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거예요. 말로 끝나서 천만 다행인 거 아니겠냐 하니 그제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게 남편이 지 돈 저한테 안 주려고 모르는 척 한다고 인감증명서고 뭐고 저한테 서류 넘겨준 게 없어서 제 명의로 집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혼인기간이 3개월도 안 되니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공동명의 안 하면서 혼인신고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 후회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혼인기간이 짧은 게 오히려 약이 된 상황인 거죠. 남편의 행동이 이미 혼인 직전부터 이 결혼을 진실로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파탄의 원인이 된다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지금은 소송 준비 중입니다. 실제로 판례가 있기도 하고 승산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지 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빌어먹을 욕심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제 모든 걸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이 진흙탕 싸움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후기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응원해주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이혼은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이 결혼을 위해 친정부모님께 빚까지 져가며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약속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만하고 혼인관계를 진실로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중에 2천만 원은 시어머니한테서 받게 되었고요. 남편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편이 여태까지 고생하며 모아온 삶의 반을 제가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위안이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남편도 그깟 돈이 중요하겠나요? 이젠 배우자까지 속여가며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져드리고 싶은 그 소원을 이뤘는데 남편 입장에선 그 돈이면 굉장히 싸게 먹힌 걸 테죠. 제가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저한테 고마워하고 어디 다른 사람 만나서 고생시킬 생각 하지 말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남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이젠 남남인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요.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행복한 제 인생 찾아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